이제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는 여러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만 고주파음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사례를 들자면 남편분들이 많이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시면서 센터에 내원하세요. 이제 아내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굿모닝 보청기 옥천점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송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인 보청기, 이제 청각 재활 그런 분야를 주 분야로 공부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는 주로 어디서 지내셨어요? 어릴 때는 제가 뭐 대전에서 쭉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쭉 있어서 이제 복합터미널 근처에서 살았고요. 뭐 거기도 옥천이랑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 네. 어떤 학생이셨어요? 되게 모범생처럼 보이시는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별로 뭐 일탈 같은 것도 없었고 평범하게 진짜 조용하게 지냈어가지고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어가지고 항상 선생님들이 좋아하긴 했습니다. 일탈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조용한 애였어가지고. 혹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대부분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중학교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자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아니었어가지고 항상 다들 해맑게 축구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네요. 제가 양력과 경력 이런 걸 한번 봤는데요. 네네. 처음엔 국어국문학과를 네.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술 쪽에 있으셨어요. 음악 하셨었는데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원래는 패션 디자인 쪽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말리시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쪽은 아니고 그냥 충남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가지고 최대한 패션이랑 관련대가 어디일까 하다가 불어 쪽을 갔는데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각재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의 청각재활 분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갑작스럽게 오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랑 일은 하긴 했는데 그냥 대부분의 일을 거의 아버지가 했던, 그래서 어머니도 잘 이제 보청기 쪽을 모르시니까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그때쯤에 뭐 졸업할 때쯤도 돼가지고 그냥 이제 보청기 쪽에 센터 일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이쪽 분야로 청각재활 분야로 공부하고 일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공부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전체적으로 그 보청기 이제 판매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사실은 제가 성격 자체가 짜잘한 거에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다들 그냥 이 정도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렵진 않은데 계속 그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려고만 했다면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다. 봉사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 보청기 기술 쪽이 사실은 지금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이제 이론들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 판매 이제 위주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그 학계 이제 인맥을 좀 넓히는 게 공부를 하면서 넓힐 수 있는 게 가장 커가지고 계속 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시네요. 네네. 또 스타키 보청기? 전문 교육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스타키에서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스타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굿모닝 보청기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모회사입니다. 스타키 보청기가. 교육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거예요. 대학원처럼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제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제 영업할 때 어떻게 영업하고 그리고
보청기 수리나 이제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리 조절에 대해서 이제 막 그 프로그램 내에 모든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것들, 네, 실무적인 것들을 네, 배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굿모닝 보청기 옥천점에서 어르신들을 네. 직접 상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그 이제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나 보청기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뭐 하세요 하면 사실은 의료기기 그냥 판매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게 영업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그런 건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판매를 하고, 이제 보청기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청기가 청소도 해야 되고 소리 조절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검사를 해드리고 조절해드리고 귀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보청기를 또 이제 계속 이제 교체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네.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센터에서 AS나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보청기는 사실 그 값이 좀 비싸긴 해요. 이제 보청기 값이 비싼데, 생각해보면 한 번 사면 한 몇 년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싸다고 하기가 어렵죠. 사후 관리가 주 업종인, 예, 주업인 업종이다 보니까. 네. 일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나 따뜻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실까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의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그 CGV 영화관은 알바를 가장 오래 했었는데 그 진상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왜 진상이 많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는 온전히 자기가 돈을 내고 여가 생활을 누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틀어지면 되게 막 화내고, 좀만 버벅여도 투표 발권하는데 버벅여도 막 화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보청기 판매하면서 어르신들, 원래는 약간 선입견이 처음에 판매할 때 어르신들 상대하는 게 더 힘들겠다, 진상들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약간 자기 편이다 싶으면 바로 마음을 여시죠. 예, 여시는 것 같아요. 판매하기도 좀 수월하고, 저희가 판매한 건데도 감사해서 매번 어르신들 상추나 뭐 채소들도 갖다 주시고, 이런 순간들이 항상 거의 매 순간 감사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옥천의 네. 어르신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정이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근데 사실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종종 예. 계시잖아요. 네네네. 센터장님께서는 보청기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신 점 좀 말씀해 주세요. 보청기는 사실 어르신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난청이 시작되면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산이, 일정 에너지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만져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 감각으로서 이해하는, 인지하는 에너지들이 그 총량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난청이 생기면 귀로 듣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들, 이제 뭐 감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에너지들이 축소가 되니까 몸은 스트레스도 받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부족하잖아요. 다른 감각들로서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예, 난청으로서 듣는 것도 되게 이제 힘들고, 이러면 결국에는 뭐 치매나 뇌활동이 활발히 안 되고 치매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크게 있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죠. 네, 그래서 보청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 다 하시려고는 해요. 시골 어르신들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힘들죠. 아무래도 무시하기 힘든 그쵸, 예. 부분이죠. 이게 참 하면서 느꼈는데, 아들 따님들이 해주러 오면 효자입니다. 아들 따님들이 어르신들 그렇게 보살피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도시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많다.
국가에서 이제 영세민이나 뭐 차상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가 있어야 지원이 돼요. 네, 그렇죠. 그거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외에도 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던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네, 하고 있어요. 네.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령난청인가 보청기 기술에 대한 네. 연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내용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그 아까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지가 이제 너무 과부하가 오면 이제 이해도 잘 못하고 이제 치매랑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청기와 관련된 인지부화 그 인지부화 종류가 있어요. 네. 네. 그 듣기 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청기 기술이 좀 더 그 듣기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쉽겠네요. 네, 기술도 아직 뭐 사실은 네. 아마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예요. 근데 그쪽은 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그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을 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보청기 네. 기술인 청각재활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게요. 드렸지만 정말 어렵네요. 다각화적인 그런 건데 미래지향적인 그쵸. 질문이죠? 예. 저는 일단 청각 사실은 지금 보청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도 그렇고 아직 청각 재활 그 재활을 위주로 하는 이 보청기 센터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재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셔요. 그리고 재활을 하는데 이제 비용을 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재활하시는데 좀 비용 내세요 이러면 이건 거부감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청각 재활 분야가 보청기 쪽에서는 조금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박사과정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 인천에서 한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운영하셔서 한 50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판매를 위주보다는 청각 재활을 조금 하시는 분이셔요. 거의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엔 유일할 것 같은데 그분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교수님들도 청각 재활에 약간 회의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음을 못 듣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활을 한다고 세포가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재활을 해봤자 발음 듣는 거나 이런 게 나아질 수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활을 하시면 확실히 발음을 듣는 게 개선이 된다 이런 걸 보니까 보청기 센터에서는 청각 재활을 이제 주로 하되 이제 재활에 대한 개념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후세대들한테 조금 인식을 시켜주고 조금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각 재활 전반에서는 저희 나라가 아직 뭐 미국이나 유럽 쪽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스포츠나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제 청력을 잃을 수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구단이나 이런데 청력을 관리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 재활사처럼. 그래서 이제 청각 재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런 이제 스포츠나 아니면 여러 전반적인 이제 뭐 가수들 이제 앰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직업에도 청력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생기지 않을까. 청력 관리사. 그쵸. 네. 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아마 고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지 않을까. 연봉이 높게 연봉을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생각이시죠. 네, 아마 점차 이제 그런 분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어르신들이 재활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인식 개선. 네, 그쵸. 그 직업분에 있으신 분들이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빠르게 좀 인식 개선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나 목표도 있으세요? 목표라고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보청기 재활이, 보청기를 통해 청각 재활이 조금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 부닥쳐서 사실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 월등히 많이 벌거나 하면 사실은 재활도 해드리고 할 텐데 저도 아직은 밥 먹고 살기 어려워서 조금 건들지 못하는 분야인데, 그 청각 재활이 조금 보편화돼서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끼고서도 이제 사실 주변에 보면 보청기 끼셔도 좀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게 목표이기도 하고, 뭐 국가적으로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더 지원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청기 가격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서 모든 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게, 저는 이득이 좀 적어지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많은 네.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누구에게 어떤 걸 더 알려주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사실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아마 난청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이어폰이나 뭐 개인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좁은 공간에서 이제 스피커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전 어르신들보다 더 난청이 빨리 오거나 이러실 것 같아서, 저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연령의 분들께 난청에 대해서나 청각 관련해서 건강한 지식들 좀 알려드리고 싶고, 강연이나 강의는 사실 제가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뢰만 해주시면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쉽게 쉬운 내용으로 그 강연해드리고 하고 싶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 청년들, 후배 네. 전문가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해주세요. 일단 난청 관련 말고요. 조금 저는 사실은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아버지가 잘 키워오신 사업을 제가 물려받을 수 있어서 지금 돈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잘 이제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요즘 세대들이나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은 취업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다 대기업 가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어떤 사회가 이게 잘 됐다, 이게 성공이다 하는 그런 그 길을 못 갔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쵸. 나란 사람도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가짐,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은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마인드가. 전에는 사실은 저희는 오시면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마인드도 젊어지셨으니까 좋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